이것이 궁금하다. 첫 번째입니다. 앞으로 독감처럼 코로나19 백신도 매년 접종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네요. 최현석 교수님. 네, 사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정책은 작년에 BA.4-5 동절기 이가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부터 독감처럼 가는 형태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백신을 접종하거나 감염이 되었더라도 면역 반응이 저하될 수 있다는 건 앞서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계속 필요할 수 있다. 또 우리가 이미 경험했었던 바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실제로 백신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속도라든가 또 접종할 때 현실적인 상황 이런 걸 고려한다면 이제 1년에 한 번 접종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실제로 유행이 가장 심각해질 수 있거나 위험해질 수 있는 시기가 가을철이고 또 이때 새로운 백신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1년에 한 번 접종하는 형태가 앞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1년에 한 번 접종은 할 수 있는데 또 우리가 생각되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계속 일어나고 바뀌고 있잖아요. 1년에 한 번 접종만으로 괜찮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기는 합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바이러스의 변이가 계속되고 있죠. 그렇지만 백신을 업데이트하는 속도가 아주 빠르게 갈 수는 없고요. 되게 지금 현재 방식은 미국 FDA에서 이제 6월 정도에 어떤 바이러스에 대해서 백신을 만들지를 정하고 한 2, 3개월 지나서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는 형태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면이 있고요. 또 백신을 접종했을 때 뭐 감염의 위험은 아주 오래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중증으로 진행하거나 사망을 감소시키는 위험은 한 6개월 이상 지속된다라는 자료도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접종하는 형태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듣고 독감 주사처럼 매년 맞아야겠다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그와 관련한 두 번째 궁금증입니다. 네.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 접종 같이 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인데요. 왠지 같이 맞으면 더 아플 것 같고 이런 걱정이 있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과장님? 네,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 접종을 같은 날 동시에 맞으면 더 아플 것 같고 이렇게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요. 네. 실제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연구를 토대로 보면 같은 날 이제 각각 접종을 해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또 몸에 어떤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접종을 동시에 해도 충분히 효과가 각각이 다 있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역시도 동시에 접종을 해도 두 가지의 백신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가 되고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 이제 접종을 하러 가셨다가 또 다음번 접종을 깜빡하시거나 또 번거로우실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뭐 독감을 맞으시러 가셨다가 코로나19도 같이 맞으시는 것을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등 해외에서도 여러 국가에서 동시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요, 과장님. 아까 주사 맞을 때 이쪽 한 팔, 이쪽 한 팔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네. 같은 팔에 맞게 되는 건가요? 주로 같은 팔에 맞는 건 아니고 네. 이제 왼팔에 하나, 오른팔에 하나 이렇게 각각 맞게 됩니다. 네. 그러면 병원에 가서 한 번에 맞으면 되겠네요. 한쪽 팔에 독감 백신, 한쪽 팔에 코로나19 백신. 네. 네, 안전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요즘 병원에 가면 독감 백신을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금 살짝 고민이 되거든요. 이런 분은 꼭 독감 백신 맞아라. 어떤 분일까요? 지금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주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요. 독감 백신도 꼭 맞으셔야 됩니다. 권고하기로는 생후 6개월 이상의 모든 국민은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독감 백신을 맞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히 이제 독감 백신을 꼭 맞아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독감에 걸렸을 때 합병증의 위험이 높다든지 그런 중증 위험이 높은 그런 분들은 꼭 맞으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든지 생후 6개월에서 59개월 사이의 소아, 그리고 임신부, 뭐 간질환, 신장질환, 심장질환, 면역 저하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면역 저하자, 그리고 고도 비만, 그리고 이런 분들은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특히 독감 백신 맞으셔야 되고요. 병원에 근무하시는 의료진들도 꼭 독감 백신을 맞으셔야 됩니다. 독감은 일반 감기하고는 다릅니다. 뭐 데이터를 보시면은 80세 이상 어르신에서 독감에 걸렸을 때 사망률이 한
2.9% 정도 된다는 국내 자료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쯤 되니까 그렇다면 백신 접종을 언제 하면 더 좋은지 그 시점도 그쵸. 궁금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백신이 나왔을 때 빨리 가가지고 미리미리 맞는 게 좋은지 아니면 좀 느긋하게 기다렸다가 유행이 될 때 맞는 게 좋은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과장님. 네, 백신 이제 독감 백신을 언제 맞는 것이 가장 좋겠냐라는 거는 이제 독감이 언제 유행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이제 독감이 언제 유행하는지를 정확하게 그 시작과 끝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렇죠. 통상적으로는 매년 약 12월에서 이듬해 4월까지 유행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독감 백신을 맞았을 때 충분한 방어 항체가 생기기까지는 약 2주 정도 소요가 되고 또 그 면역이 지속되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약 한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접종을 너무 일찍 하게 되면 그 이듬해 봄에 유행하는 독감에 대해서 우리가 면역력이 많이 약화될 수가 있고 또 접종을 너무 늦게 하게 되면 미처 항체가 생기기 이전에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10월, 늦어도 11월 안에는 독감 백신을 꼭 맞아 주십사 이렇게 권고 드리고 있습니다. 11월 안에 맞아야겠네요. 11월. 지금이라도 네. 맞으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요즘이네요. 궁금한 게 코로나19 백신은 전 국민 무료라고 했잖아요. 독감 접종도 일부 어떤 분들에게는 무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해당이 될까요, 과장님? 네, 독감 백신도 접종이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정부에서 무료로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로는 일단 65세 이상 어르신 그리고 임신부 그리고 생후 6개월에서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그 대상이 되고요. 지금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부터 접종이 시작해서 내년 4월까지 접종이 이루어지고 임신부는 이제 10월 초부터 접종을 시작해서 산모수첩 등 산모수첩과 같은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이제 지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제 10월 11일부터 연령별로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작해서 역시나 내년 4월 30일까지 접종 기간입니다만은 가급적이면 11월 안에 접종을 완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는 호흡기 감염병 증상이 좀 헷갈리더라고요. 네. 콜록콜록 훌쩍훌쩍 하는 게 비슷하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감기인지 독감인지 코로나19인지 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구별하는 법이 있을까요, 교수님? 네, 사실 뭐 이전에도 계속 많이 질문하시던 내용이긴 한데 증상만으로 호흡기 감염병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독감이라고 하면 뭐 고열이나 근육통 같은 게 조금 더 많다거나 또는 코로나19라고 하면 후각 이상이나 미각 이상 같은 게 좀 더 많이 생기죠. 감기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좀 경한 걸 말하고요. 그런데 증상은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증상만으로 어떤 질환입니다 감별할 수 있는 건 사실 의사도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꼭 받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코로나19나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항바이러스제가 있고 이 항바이러스제를 조기에 투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약을 쓰실 수 있는 고위험군들,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65세 이상의 어르신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증상이 있다면 꼭 검사를 받으셔서 종류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보통 그냥 감기 증상이 있으면 조금 아프면 감기, 진짜 아프면 독감, 정말 아프면 코로나19 이렇게 자가 진단을 내렸는데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정확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환절기 백신 접종 이것이 궁금하다.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는데 왜 맞아야 하나요? 이렇게 효과를 좀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거든요. 최원석 교수님. 그렇죠. 사실 뭐 코로나19 백신이든 인플루엔자 백신이든 어떤 백신이든 효과가 100%인 백신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질환이 생길 위험을 낮춰주게 되고 특히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증으로 진행하거나 사망할 위험을 낮춰주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게 그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했던 연구 또 외국에서 했었던 다양한 연구에서 같은 결과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경우에도 접종을 하게 되면 접종한 초기에는 이제 감염의 위험이 감소하게 되고요. 특히 중증으로 진행하거나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에 있어서는 그 기간이 한 6개월 이상 되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의 측면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또 이런 궁금증 가지시더라고요. 네 번째입니다. 코로나19 위험도가 낮아졌는데 그냥 걸려도 되지 않나요? 실제로 계시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냥 걸려도 되지 않나요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감염이 됐을 때 이제 중증 사망의 위험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이제 2022년에 국민 사망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의 사망 원인 세 번째가 코로나19라는 단일 질환이었어요. 이 정도로 우리에게는 상당히 아직까지는 이제 사망자를 많이 야기하는 그러한 감염병이기 때문에 그냥 특히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걸린다고 보시면은 어렵고 그 사전에 미리 예방 접종을 하셔야 이제 중증과 사망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런 그 코로나19 백신은 전 세계적으로도 한 100억 회 이상이 접종이 됐고 국내에서도 약 1억 4천만 회 이상이 접종이 되었고 이러한 접종 결과들을 토대로 이제 보건 당국에서 접종을 정식으로 이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성과 안전성이 확인된 그런 백신이기 때문에 건강상의 이득이 훨씬 큰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또 이어서 시민분들의 5번째 궁금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백신의 이상 반응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이번에 맞게 될 백신의 경우에 보고된 접종 이상 후 반응 같은 거나 또 빈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 새롭게 나온 XBB 백신의 뭐 이상 반응이나 접종 후의 반응들을 그러한 여러 가지 임상 연구를 통해서 확인해 본 바로는 대부분의 접종 후에 나타나는 증상 또는 반응은 경증 반응이었고요. 이전에 우리가 맞았던 초기주 백신과 또 작년에 맞았던 이가 백신과 비교했을 때도 증상의 유형은 비슷하지만 증상의 빈도가 약 15% 이상 더 낮게 나타난다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부담 갖지 마시고 접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보통 이렇게 백신을 맞고 나서 좀 걱정이 되는 게 어떤 이상 반응이 올라올 때잖아요. 며칠 지나면 좀 사라지는 것도 있고 좀 지켜보고 병원에 가야 되는 그런 이상 반응들이 있을 것 같아요. 최 교수님, 그걸 좀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백신을 맞은 이후에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상 반응은 맞은 부위의 통증이나 발적 같은 국소 이상 반응이라든지 접종 후에 열이 난다든지 두통, 피로감 같은 전신 이상 반응이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상 반응입니다. 이런 이상 반응들은 보통 3일 이내에 호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드문 이상 반응으로 백신을 맞고 나서 급성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는 병원에서 머무르면서 급성 알레르기가 생기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밖에 이제 드문 이상 반응으로 젊은 남성에게 심근염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고 그 밖에 뭐 임파선염이라든지 대상포진, 뭐 신경질환이라든지 그런 게 생겼다는 드문 보고들이 있습니다. 접종을 맞고 나서 한 2, 3일이 지났는데도 열이 계속 난다든지 아니면 흉통이나 복통, 뭐 호흡곤란 이런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증상이 생긴다든지 심한 두통이 생긴다든지 갑자기 기운이 확 빠진다든지 이런 이상 반응이 있다고 느껴지시면 즉시 병원에 가셔서 의사와 이제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같은 환자에게 코로나19 독감 말고도 폐렴 구근 백신 접종도 필요하다고 들었는데요. 특히나 어떤 분들이 맞으시면 좋을까요? 네, 폐렴구균이라는 균에 대해서 먼저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이름에도 들어있듯이 폐렴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균입니다. 그런데 폐렴을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뭐 폐혈증이라든가 뇌수막염 같은 중증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이렇게 중증 질환이 생기면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는 세균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세균의 감염 위험이 높아지는 분들이 뭐 65세 이상의 어르신 분들 또는 뭐 만성적인 심장 질환, 폐질환 이런 게 있는 기저 질환이 있는 분들, 또 중증의 면역 저하자인 분들 이런 분들은 걸릴 위험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백신 접종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또 흡연하시는 분들, 또 술 많이 드시는 분들도 폐렴구근 감염증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권고됩니다. 그런데 이 폐렴구근 백신은 뭐 독감이나 또는 코로나19처럼 매년 맞는 백신은 아니거든요. 환자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뭐 한 번만 접종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간격을 두고 한 4번까지도 접종을 하는 백신이기 때문에 의사하고 꼭 상담을 하시고 필요한 백신이라면 접종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